향후 2년 안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물건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 이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이건 절대로 손해는 안 봐. 일단 아마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흐름을 알아야 된다. 특히 아파트는 흐름을 알고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수익성을 높이고 절대 잃지 않고, 이 흐름에 따라서 공략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작가님, 경매 물건들의 투자 난이도가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쉬운 경매 물건과 어려운 경매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책에서도 굉장히 그 목차에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보통 권리 분석을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권리 분석을 두 파트로 나눠놨어요. 90%와 10%. 처음에 나온 90%는요, 경매 진행되는 건수의 90%라는 얘기예요. 이 90%의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2, 3일만 공부를 하면 돼요.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물건도 그렇고요, 이후에 소개해드리는 물건 전부 다 그 90%에 해당되는 물건이에요. 2, 3일만 공부하면은 권리 분석이 다 가능한 물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쉬운 물건이죠. 쉬운 물건이지만 그게 사실은 90%다. 나머지 10%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 어려운 물건, 그리고 더 많이 어려운 물건은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낙찰받은 이후에 어떤 소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물건. 권리 분석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어려운 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물건도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되고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부동산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인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잖아요. 토지도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또 친숙하지 않고, 그래서 권리 분석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권리적으로 쉽고 어렵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부동산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중적인 것과 대중적이지 않은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초보자들은 그냥 아파트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은 좀 알아. 근데 경매는 초보자야. 그러면은 본인이 아는 부동산을 그대로 경매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사를 해서 어떤 상권이나 어떤 뭐 상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그런 분들은 상가에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겠죠. 어떤 거는 공장을 운영을 하거나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좋죠. 공장 같은 경우에 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도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불인이야. 부동산도 몰라. 그리고 경매도 몰라. 그러면은 아파트 경매가 가장 좋고, 그리고 대중적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가성비가 좋은 투자 종목이 또 아파트이기도 해요. 작가님, 입찰하기 전에 경매 물건의 수익성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1억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 수익이 1억이네. 근데 아닌 게 현저히 보이시죠? 정말로 순수익은 뭐 한 반 정도까지 떨어지죠. 부동산은 이런저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올라도 안 돼요. 일정 수준 이상 올라줘야지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내가 그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싸게 낙찰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면 6천 정도 가까운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1억 싸게 낙찰받는 게 날이면 날마다 계속 나오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받고 수익이 될래나?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게 그 이후에 시세 상승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 투자 패턴은, 그리고 제가 추천해야 되는 물건의 유형은 뭐냐면요, 향후 2년 안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물건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거든요. 미리 어느 정도의 잃지 않는 투자를 기본으로 박아놓고, 이 시점에 이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이건 절대로 손해는 안 봐. 일단 절대 손해는 안 보고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일단 확보가 돼.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수익은 이제 시세에 대한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경매는 그런 안전마진을 두고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작가님, 향후 2년 동안 좋아 보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굉장히 많죠.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상승을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한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락을 한 게, 반대로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현재 가격 위치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이제 투자를 겁내들 하시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시기예요. 가격 위치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당장 광역시만 놓고 봐도 수도권에 있는 인천, 광역시 중에서는 가격 위치가 살짝 높긴 하지만 부산도 이미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위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투자처는 많이 있어요. 광역시급만 봐도 충분하고,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도시급 이런 급들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가님, 낙찰 확률을 높이면서도 싸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 21년도의 사례죠. 21년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때가 9억 2천이었거든요, 시세가. 근데 낙찰가는 7억 8,700. 이것도 1억 3, 4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싸게 낙찰을 잘 받았죠. 보통 경매는 무조건 싸게 낙찰을 받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접근 방법이, 결과를 놓고 보시면 이만큼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떨어져서 싸게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흐름을 알아야 된다. 특히 아파트는 흐름을 알고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수익성을 높이고 절대 잃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낙찰가조차도 이 흐름에 따라서 공략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자체가. 부동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쓰신 부동산 경매 첫걸음에 나와 있나요? 일단은 경매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쭉 쉽게 좀 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제시를 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절대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놨죠. 작가님, 경매하면 명도가 어렵지 않냐? 무서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명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세 자릿수 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접하는 게 뭐예요? 무서워.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렇고 글로도 그렇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영상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러면은 정말로 가끔씩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들을 표현을 해야지 어떤 흥미가 좀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나이트클럽도 명도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게 끝났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법 자체가 낙찰자한테 명도가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한 달이 더 걸리느냐 2달이 더 걸리느냐 점유제에 따라 좀 달라질 뿐이지 절차대로만 진행을 해 나가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명도는 어차피 돼요. 여태까지 몇천 명의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계시고 낙찰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명도를 못 하신 분도 없어요. 그래서 명도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굉장히 두려울 만한 대상들을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지, 막상 절차대로만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난 명도 무서워서 경매를 못 하겠어요 라는 거는 일단 낙찰 받고 나서 고민을 하셔도 돼요. 작가님, 경매할 때 추천하는 유용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경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찰가 산정, 효율적으로 낙찰받는 방법, 그리고 향후 괜찮은 수익을 내는 방법, 전부 다 이 시장의 흐름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리치고 경매라는 사이트예요. 보시면은 뭐가 좋냐면은요, 리치고 경매 사이트에만 있는 게 이 투자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인천이죠. 인천시 도에 대한 투자 점수가 나와요. 지금 61.8로 나오죠. 요 정도면은 그리 나쁘지 않은 점수예요. 요 밑에도 보시면 중장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인천광역시는 61.8점인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은 미추홀 9죠. 미추홀 9로 들어가면 투자 점수가 좀 더 괜찮네.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런데 미추홀 9는 그중에 인천 중에서 좀 더 괜찮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투자 점수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여요. 파란색 선이 투자 점수인데 쭉 올라가고 있고 투자 점수가 좋아지고 있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2년 뒤 시세. 제가 2년 뒤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단기로 매도를 할 게 아니라면은 전세를 주고서 또는 월세를 주고서 2년 후에 보통 매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 이것도 나와 있어요. 2년 후에는 횡보 또는 약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